반갑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죠. 그리고 계속 지켜보자. FOMC까지는 좀 신중하게 가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장중에 내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0.07인데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좀 올랐어요. 플러스 0.2%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대체적으로 올랐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내렸다고 보기도 조금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형태인 것 같아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원전 쪽이나 양자 컴퓨터 이쪽에서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도체 지수는 그냥 또 보합 살짝 약세 그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대부분이 좀 약보합 정도로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냥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다음 주 미국은 FOMC를 보고 가겠지만 우리는 만기일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젠슨황 의회 로비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먼저 전해지네요. 엔비디아가 2.1% 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강세 조금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냥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일단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주가 상승률이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나스닥 쪽이 좀 올라온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물론 미국 의회 출석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간만에 급등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또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규제를 논의한 뒤에 미국 의회를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기업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반도체를 판매하기 전에 미국 기업이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일명 인공지능 우선보장법을 곧 발표 예정인 국방수권법 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결국 해당 법안이 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엔비디아가 의회 로비 활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중국 쪽에 판매만 뚫려도 사실 엔비디아가 수익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미국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로비 활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풀릴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지금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겠죠. 자, 어쨌건 엔비디아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모형으로 끝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만 된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니까 젠슨왕의 신발 밑창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신발 새로 사갖고 신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샀나본가 본데요. 국회 들어간다고 오늘 새 신발 사서 신고 온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HMM 본사 이전 갈등, 이거 부산 간다고 얘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HMM은 부산 가는 것보다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자, 강제 이전하면 규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것을 국가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네. 실제 직원과 가족들이 겪게 된 현실적인 부담. 7살 딸이 산타에게 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살지 않게 해달라. 아, 그렇죠. 본사가 이전되면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뭐랄까요? 분리. 네, 그니까 나는 부산 가서 살기 싫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서울에다가 그거는 이제 아이 있는 분들은 대충 네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아이들이 친구나 이게 자기들의 어떤 생태계를 이제 구축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옆 동네도 아니고 부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글쎄 뭐 일단은 옮긴다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갈 것 같고 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했다라고 언급했지만 요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라고 확인됐다고 하네요. 이건 뭐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핵심 기능 전반을 새로 짜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국내 최대 항만 도시가 지닌 해운 물류 집적도를 해양산업의 클리스터와 연계의 가능성을 근거로 한다. HMM은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그죠? 네, 민간 상장사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부 주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매각을 해야지 뭔가 좀 더, 핵심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800명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본사의 이전 말고 또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럼 가기 싫은 분들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HMM은 잡음이 조금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강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은 어느 정도 네 해소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 뭐 총 파업한다 해서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네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매각입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보다도 매각이 되어야지만이 HMM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글쎄요, 뭐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부산 입장에서는 네 HMM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잘 협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뭐죠?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자,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 평균 연비제가 2031년식 차량 기준으로 리터당 21.4에서 14.6km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제는 하이브리드카 판매로도 규제 충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다. 그죠? 자, 이러한 규제 완화는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나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 같은 업체에겐 불리할 수 있고 연비 효율이 낮은 대형 가솔린차 판매에 주력해온 GM과 포드, 스텔란티스는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네 연비 규제를 통한 이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고요. 네. 그러면 가격도 좀 떨어지겠죠? 네. 연비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 왜냐면 이제 대형차들은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속담,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500원짜리 막 던진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름을 많이 먹어요. 기름을 많이 먹는데, 이제 연비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준으로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갔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훅 낮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 네,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조금 안 좋은 차를 사게 되면 가격이 내려간다. 왜냐면 그 유지비 아까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름 엄청나게 먹는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대형 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의 도로 환경과 낮은 수익성 문제를 짚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차 시장이라는 이런 게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되면 일본 자동차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좀 되겠다. 그죠? 일본 자동차나 전기차 이런 쪽에는 불리할 수 있겠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겠죠.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도 괜찮은 데다가 네, 뭐 가격도 좀 낮춰질 수 있는 요소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기아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미국에 네,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 판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선 우리 쪽에서는 나쁘지 않겠는데요.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악재가 좀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 요소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나빠질 것 같진 않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좀 싸지게 되면 기대 요소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경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즉각 승인하라. 근데 네, 요거는 호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미국 경차가 본격적으로 진출할지 매우 불투명하다. 요거는 악재가 되는 건데, 네. 실제로는 트럼프가 네, 경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차 라인을 또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일본 자동차, 네, 이쪽에서는 또 수혜가 될 수 있겠네요. 야, 이거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다, 그죠? 네, 현대차나 일본 자동차 둘 다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들에게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은 이 연비 기준이 완화가 됨에 따라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연비 그 개선에 힘을 썼는데, 요거는 조금 뭐 악재라고 보긴 좀 그렇겠군요. 그죠? 악재라고 보긴 좀 그렇겠지만 네, 그냥 수혜가 좀 사라졌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싼 자동차랑 경쟁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연비에서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연비 낮아도 잘 팔리는데 오히려 차량 가격이 싸졌어. 그럼 기름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네, 갈라지는 모습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제 내연기관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다시 살아나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정도였고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제 뉴스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뭐 재료가 없다고 그러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고 끄집어 내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고용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월가에서는 계절적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실업상 청구 건수 볼까요? 네, 19만 1000건. 와, 그러네요. 22년 9월 이후에 최저치였다. 계속 감소세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는 3만 건 정도 밑돌았던가, 보통 22만 건 정도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실업자가 없다는 거죠.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아, 계속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것은 이 셧다운 때문에 고용지표에 공백이 생기면서 이 실업보험 등의 지표에 더 많은 시선이 쏠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추수감사절까지 끼어서 계절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몇 주 안에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몇 주 안에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FOMC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건 간에 다음 주에 있는 금리나 확률에 대한 시장 베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일단 87% 정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대형 기업주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2% 정도 올랐고요. 아마존과 애플은 1% 정도 내렸다. 그러니까 막 혼조가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에 진입하는 젠슨 황 때문에 기대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그냥 애프터마켓은 전부 다 보합인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는 이 메타버스 그동안 많이 떠들었던 거, 그래서 이름도 메타로 바꿔가지고 한참 우리도 뭐 난리였죠. 메타버스 관련주 해가지고 그때 한참 수익을 많이 냈었던 테마였기도 한데 이제 사라졌죠. 네, 이제 뭐 그냥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라
그냥 일종의 어떤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었나 이런 생각될 정도죠. 자, 근데 이 메타 사업 부분을 감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올랐다. 이게 구조조정하는데 왜 올라요? 네, 이건데 적자를 그동안 700억 정도, 700억 달러 이 정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요게 이제 격리가 되는 거니까 비용 지출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크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자, 오라클은 3% 정도 상승, 네, 등등등등. 인텔은 7.35% 급락. 이 애플 쪽에 칩 생산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단기 급등했다가 떨어진 모습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돌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 정도네요. 그래서 인텔은 7% 정도 급락. 자, 약간, 네,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 요소들이 완벽하게 작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막 뒤섞여 있으면은 그저 그런 형태의 느낌들로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쿠팡 악재 오히려 득을 본다고. CJ 대한통운이 내년 최대 이익이 가능하다. 주가 상황은 요즘에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인해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3분기부터 주 7일 배송이 안정권에 들어섰다. 근데 요즘에 저거 아닙니까? 이거 로켓 배송 이런 거 전부 다 대한통운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가장 큰 경쟁사인 쿠팡이 대내외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근데 쿠팡이 대한통운의 경쟁사인 게 맞나요? 잘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주가 상승세는 쿠팡의 논란과 무관치 않다. 쿠팡에서 이탈된 부분들이 네, CJ 대한통운의 이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 대한통운 택배사를 실제로 쿠팡 로켓 배송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쿠팡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죠? 실제로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저런 알리나 테무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택배 물량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는 네, 실제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통운 주가가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쿠팡의 악재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쿠팡이 흔들리는 사이에 반사 수혜.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네, 연말 연시에는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주가의 이슈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체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정부 AI 다음은 로봇이다 해가지고 테슬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 테슬라가 상승하는 게 전기차가 아니라 이걸 계속 가는 모습이네요. 자, 미국 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정부 육성 신호에 로봇 주가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쪽으로 계속 끌고 넘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관련 기업들도 될 것이다. 연말 전에 미국 정부가요, 연말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담팀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을 전략적인 지원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이제는 고령화 사대 이 이야기도 나오네요. 고령화 시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연결되는 모습인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잠잠해 있었던 또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로봇들도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석 달 전만 해도 물고 빨았잖아요. 이거 기사가 이게 제목을 이렇게 해도 이 경제 기사 물고 빨. 그 많던 호재가 다 사라졌다는 방산주. 요걸 한번 볼게요. 방산주에는 지금 주가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주력 종목들인데 여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 주가 상승하던 시점에는 일단 유럽에서 무기를 사들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이제 수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그 하나오션이 폴란드 잠수함에서 약간 물 먹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후로 지금 계속 약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유럽 거 사서 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즉 수주 모멘텀과 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주가를 주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형 계약이 빵빵 터져주고 그걸 끌고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멀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와 있는 잘 아시죠? 밀떡이신 분들은 이 무기에 대한 부분들이거나 또 이제 앞으로 수주 계약 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확 주가를 더 끌어당기거나 이렇게 이슈를 받기는 조금 애매한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을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다, 실적 증가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거 이런 게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던 시점이라면 주가 좀 조정을 받고 그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을 때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방산주들 수주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 요소들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부분들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상승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모멘텀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산주들 뿐만 아니라 조방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워낙 시끄러웠었던 그런 종목군 쪽에서 조정 포인트가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8시 30분부터 또 더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기 때문에 8시 반에 또 아침 방송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시 30분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무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